최근 국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뮤지컬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뮤지컬이 아닌 프랑스와 체코,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유럽의 뮤지컬입니다. 그중에서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타 르베이 콤비가 만든 윈 뮤지컬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번 주 땡큐 포 더 뮤직 뮤지컬 모차르트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유럽에서 건너온 작품들 많이 볼 수 있죠? 아주 세계화가 됐습니다. 네. 네, 외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럽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사실 뮤지컬 하면은 미국을 먼저 떠올리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은 미국의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요. 전 세계에서는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즐기는 것은 네. 글로벌하게 목격이 되는데 각각의 로컬 마켓에서 인기를 누리는 작품은 독창적인 창작 뮤지컬들이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반드시 영미권 거 가져다가 번안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자국의 역사나 문화,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갖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럽 뮤지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운데 오스트리아 뮤지컬이 가장 나중에 소개됐는데 그 첫 작품이 바로 오늘 만나보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짤즈부르크 태생이에요. 네. 실제로 짤즈부르크 가보면 모차르트가 아직도 관광상품입니다. 모차르트 그렇죠. 생가, 네.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오르간, 심지어 모차르트 먹어보지도 못한 초콜릿에다가 모차르트 초상화 붙이고 저도 본 것 같네요.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의 최고의 천재 음악가이자 관광 자원인 이 모차르트를 가져다가 네. 뮤지컬로 만드는 노력들 당연하게 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 이 모차르트를 만든 미하엘 쿤체, 실베스타 르베이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 두 사람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독일어권에서 가장 많은 히트 작품을 만들어낸 명콤비죠. 그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발견했을까 이런 놀라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네. 이들은 그 독일어권에서는요 정말 영어권의 무슨 그 앤드루 로이드 웨버처럼 네. 손만 대면 흥행을 한다.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요. 아주 많은 작품도 흥행을 시키면서 이 독일어권 뮤지컬 네. 사실 오스트리아하고 또 독일이 있습니다. 그 독일어권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이 독일어권 시장에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린 명콤비 작사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일어권은 원래 미국 작품들 혹은 영국 작품들을 가져다 독일어로 번안해서 올리는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었는데 네. 이 콤비가 등장을 함으로써 순수한 독일어로 된 뮤지컬도 다시 인기를 누리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들의 작품이 여러 차례 공연된 적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 모차르트 말고도요. 네. 얼마 전에 공연됐었던 엘리자벳. 예, 또 국내는 소개는 안 됐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네. 이것도 또 국내 소개된 작품이 있네요. 레베카. 예, 전부 이 콤비의 작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는 이 두 사람이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사가, 작곡가였다면서요? Fly, 로빈 Fly라는 노래 있어요. 올드팝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곡이요. 사실은 독일 밴드가 불렀던 노래예요. 실버 컨벤션이라는 밴드가 1975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네. 영어로 노래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빌보드에서 그 1위까지 오른 최초의 독일 밴드가 이 실버 컨벤션이고요. 그 노래가 바로 Fly, 로빈 Fly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콤비였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던 두 사람이 1991년 마녀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뮤지컬과 첫 인연을 맺게 되고요. 맞습니다. 특히 미하엘 쿤체는 사실은 번역가로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 작품 가져다가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을 그 팬텀 오브 디 오페라가 아닌 다스 판탐 데 오퍼. 예, 아니면 달라지는데요, 분위기가? 키스 오브 더 스파이더맨 이런 거는 쿠스 암데 스핀 앤 프라우 이래서 공연을 올렸었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렸었는데 네. 역시 그런 번안 뮤지컬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꼭 영어권 작품들 가져다가만 해야 돼? 우리의 작품을 가지고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소개된 작품들 또 르베이하고 같이 하진 않았지만 쿤체가 참여했던 작품 중에는 그 짐 스타인맨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 뱀파이어와의 춤을
댄스 오브 더 뱀파이어스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뮤지컬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999년에 초연됐는데요. 빈 극장협회에서 제작한 작품이네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무래도 동유럽 시장도 미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업적인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죠. 이쪽은 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공공적인 성격의 그런 제작자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빈에서 올렸던 극장은 시어터 암데 빈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극장입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초연했었던 극장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네. 그 오스트리아 뮤지컬들이 그런 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올리지 않았어. 예. 근데 그 시어터 안데비는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들이 아주 많이 올려지는 공연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 이 모차르트가 초연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이 유서 깊은 극장의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을 잘 받아서인지 아니 독일어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초연 당시에 빈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대단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모차르트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그렇죠. 아주 뛰어났었고요. 특히 모차르트로 뮤지컬을 만들면서 모차르트 음악이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 나오긴 하는데요. 건반 악기로 잠깐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신동이어서 눈 가리고 피아노 칠 때 그때만 나오고요. 나머지 음악들은 아주 현대적인 음악들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고리타분한 작품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젊은이들, 독일어권의 젊은이들이 보면서 흥겨워하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노래 자체가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그런 작품으로 사랑을 받아서요. 아주 승승장구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그 이후에 독일, 스웨덴, 일본, 헝가리에서 공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첫 선을 보이게 되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올렸었어요. 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요. 역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를 동시에 끌었다는 건 좀 독특한 현상이긴 했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뮤지컬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양국의 관객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사실은 좀 이렇게 관객이 좋아하는 성향은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죽음의 미학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추리물 굉장히 좋아하고 미스터리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유럽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옛날 역사들 있잖아요. 왕족의 역사들, 절대 왕권에 대한 얘기들, 제국주의 시절의 이야기. 왜냐하면 일본 스스로가 사실은 본인들을 우리는 아시아에 있지만 유럽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시아의 유럽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아무래도 근대사에 있었던 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유럽 뮤지컬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었던 이유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시각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좀 미국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한국 전쟁 통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과연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작품이 한국에서 인기를 누릴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극 보듯이 이 유럽 역사극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천재 음악가로 불리는 모차르트의 이야기지만 뮤지컬 속의 음악은 아주 다양한 장르죠. 심지어는요. 모차르트가 레게 머리하고 나오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천재가 아니고요. 요즘 천재죠. 현대의 천재로 다시 가공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가운데 음악 한 곡 좀 들어볼까요? 2010년도 우리나라 우리말 공연 앨범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모차르트 역으로 임태경이 나오는데요. 노래 제목은 나는 음악이라는 곡입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중에서 나는 음악이었습니다. 모차르트 역할을 맡았던 임태경 씨의 목소리였고요. 2010년 서울 캐스트 공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오늘은 오스트리아 뮤지컬이죠. 모차르트 만나고 계신데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해요. 이번에는. 재밌는 게요. 좀 극적 상상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천재로 불리던 아마데우스, 근데 이 극 안에서는 볼프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볼프강이 이제 성인이 됐죠. 근데 그의 주변에는요, 어린 시절에 본인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 꼬마 이름이 아마데예요.
예, 그래서 성인이 된 볼프강은 이제는 좀 놀고 싶기도 하고 즐기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이 아마데는 옆에서 늘 작곡을 합니다. 네, 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 꼬마는. 본인의 눈에만 그렇죠. 보이는. 예, 그래서 항상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볼프강의 팔을 이렇게 펜으로 꽂아요. 네. 피를 내서 그 피를 묻혀서 음악을 씁니다. 창작은 피를 짜내는 고통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말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따가워 뭐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나중에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더 이상 이제 팔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데가 결국은 볼프강이 쓰러져서 그 신음하고 있는 거의 죽어가는 볼프강 위에 올라가서 그의 가슴에 심장에 펜을 꽂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창작의 고통, 천재로서의 창작의 고통이 결국은 젊은 모차르트를 요절하게 했다라는 극적 상상력을 더해서 무대로 표현을 하는데요. 대단한데요. 예,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재 모차르트는 끊임없이 또 권위에 맞서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 하나가 아버지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대주교였네요. 실제로 모차르트는 재즈부크를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했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대주교도 있었고요. 또 뭐 영주도 있고 아버지 끊임없이 모차르트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를 자신의 어떤 휘하에 두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뮤지컬 안에서 나오는 모차르트는요. 그런 굉장히 탁월한 천재로서의 어떤 재능을 갖고 있지만 이런 그 절대적인 권력들 자신을 얽어매려고 했었던 그런 권력들로부터 저항하고 또 싸우고 하는 모습 그것들이 그의 삶을 결정지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네, 여전히 모차르트 하면은 영화 그 아마데우스를 떠올리셔서 아주 천재적인 모습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는 조금 더 모차르트의 인간적인 면을 더 많이 보여준다고요. 정말 그 모차르트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마데우스를 많이 떠올리고요. 네네. 마치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그 대립구도를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는요. 살리에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했고 뭐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 모차르트가 죽은 이후에 나왔었던 하나의 재미난 어떤 이야기, 뭐, 꾸민 얘기냐, 뭐 사실이냐, 이런 논란은 좀 있긴 있지만, 아무튼 그의 모차르트에 대한, 진실, 그 자체로 접근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뮤지컬은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대립이 아니라, 순수히 모차르트의 삶, 예, 그의, 많은 그 열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 또 그가 어떻게 그렇게 요절하게 됐는가에 대한 모습을 오로지 그것만을 비추는 내용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네. 자, 이번이 4번째 공연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내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악적 감수성하고요, 이 동유럽 작품들의 감성이 좀 맞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정적인 멜로디의 노래, 아까 들으셨던 나는 음악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 모차르트의 심정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대중들이 아주 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무슨 샹송이 굉장히 인기 있었고 유럽 문화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이 뮤지컬은 그런 정서를 잘 전달을 해서 우리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 공연 당시에는 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뮤지컬로도 선정됐었는데요. 뭐 각종 시상식에서 상도 많이 받은 작품으로 기억되네요. 상복 정말 많았었던 작품이고요. 네. 뭐 주연상, 뭐 여러 가지 상들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최고의 이 작품의 의미라고 한다면 역시 대중들이 좋아했고, 그렇죠.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작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네, 캐스팅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초연에서는 김준수 씨가 볼프강 역할을 맡았었어요. 예, 좀채로 안 팔린다는 세종문화관 3층까지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표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김준수 씨가. 그때 좀 사실은 그 소속사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그 활동을 잘 할 수 없었는데. 공연으로 나와서 활동 영역을 바꿔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연하는 배우는 박은태 씨인데 뭐 꾸준히 좀 성장을 해온 배우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김준수 혹은 시아준수에 가려져서 네. 초연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은태라는 배우는 목소리,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미성의 아주 고음을 찌르는 듯한 고음을 정말 적절히 잘 표현해서 큰 인기를 누렸었고요. 그래서 특히 모차르트의 고민이 담겨있는 노래, 박은태가 부른 노래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뒷이야기까지 등장을 했었죠. 네. 네 번째 공연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말씀 나눴던 박은태 씨와 함께 박효신 씨, 임태경 씨가 볼프강 역할 맡았네요. 네. 아쉽게도 전 박효신 무대는 못 봤습니다. 예, 보지는 못했는데 궁금하네요. 찾아가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체 역할, 볼프강과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죠. 여기에는 김소양 씨, 임정희 씨가 또 함께 하고요. 네, 김소양 씨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 컴백을 했는데요. 네. 아주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어서 사실 어느 배우를 봐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12년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공연 중인데 이번 공연이 뭐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리 보완이 됐고요. 네. 조금 더 촘촘해진 느낌? 그러니까 왜 저 등장인물이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내용들을 관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 보는 재미가 조금 더 나아졌다. 예전에는 좀 느슨한 구조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완성도 있게 좀 네. 가꿔진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를 재현한 무대라든지 의상도 호평받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뭐 드레스, 귀족들의 의상,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교 댄스 추는 장면, 파티 장면 이런 것들이 네, 아주 네. 이국적인 재미를 만들어내죠. 네. 라이선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작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모차르트는 좀 다르죠. 보통 그런 것들을 레플리카, 넌 레플리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고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절대 고치면 안 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 작품들이 그런 수정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반면 오스트리아 뮤지컬 혹은 뭐 동유럽 작품들은 그래 너희들 사정에 맞춰 좀 바꿔봐. 유럽이 워낙 그 상대성에 대한 것을 많이 인정하는 문화가 여지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품들 더 많이 한국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서 최근에 이 오스트리아 빈 뮤지컬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랜 클래식 음악의 그 역사의 전통이 이런 이제 그렇죠. 뮤지컬로도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가끔 글을 쓰면서 그런 표현 씁니다. 대중음악으로 만든 오페라 같다. 예, 그것들이 네. 이제 유럽 뮤지컬들의 큰 장점이자 매력이고요. 네.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 어필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끝곡 전해드릴까요? 예, 그 소름 돋는 목소리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박은태 씨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 운명 피하고 싶어. 네. Thank you for the music. 오늘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뮤지컬 모차르트를 자세히 만나봤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